오늘은 지난주에 읽었던 오웨 겐자부로의 소설 200년의 아이들의 줄거리와 내가 발견한 보물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1935년에 태어난 작가는 1994년 일본의 두 번째 노벨 문학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소설 200년의 아이들은 진심으로 원하면 과거나 미래로 데려다준다는 천년된 나무 밑둥의 전설을 실현해 보이는 어린 세 남매의 모험 이야기인데 작가는 이 세 남매를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소설 속의 보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모험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인지 삼총사가 생각나는 것들을 한 권의 책으로 쓰면 좋겠구나.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게 될 테니까. 아카리는 어린 시절부터 무슨 일에서건 동생이 자기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했다. 아카리가 늘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엄마는 사람은 나름대로 다 다르단다 하고 아카리를 격려해 주곤 했다. 그리고 그 말은 아카리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되었다. 서클 활동이 있었던 날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엄마에게 친구가 되었던 유쾌한 초등학생 이야기를 했다. 엄마는 아카리가 재밌어 하는 것이면 언제나 진심으로 재밌어 했다. 메이스케의 어머니가 성의 감옥으로 면회를 갔더니 메이스케는 병이 나 있었지. 그럼 메이스케에게 어머니는 걱정 말아라. 내가 다시 너를 낳아줄 테니까 하고 말했대. 말하자.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일이라도 필요하다면 정직하게 말하는 게 진짜로 말하는 것이라고 아빠가 그러셨어. 우리네는 거짓말을 안 해. 거짓말은 도둑질의 시작이니까. 중요한 일, 또 위험하다는 느낌이 드는 일에 대해 말할 때는 그 전에 한번 심호흡을 하고 그래도 여전히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하는 것이 좋다. 이 심호흡은 자기가 하려는 말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 되기도 하지. 하지만 식구야, 폭력은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제일 나쁜 일이야. 폭력에 휘둘리면 괴로운 거야 말할 나위도 없지만 폭력을 휘두르는 쪽 역시 괴롭잖아. 이번에 또 무 선생님 일로 소문이 퍼져서 모임이 있을 거라고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잠잠코 있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과 경쟁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른에게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갖기는 좀처럼 어려운 것이잖아. 하지만 진심으로 바란다는 점에서는 아이가 어른보다 뛰어나지. 너희들도 아이들인데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건 아까운 일이야. 아사 고모님 말씀대로 나도 어린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단다. 왜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단어까지 만들었을까? 그 단어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정리해서는 자기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닐까? 잠깐 생각하고 나서 아카리는 감탄하며 말했다. 맞아. 정리해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싶어. 주어진 이미지를 자기 스스로 바꿔서 만드는 게 상상력의 작용이다. 오늘 집회에서도 지능이 부족한 장애 아들이 스퀘어 댄스를 추지. 나는 댄스를 출 줄 모르니까 그런 점에서 장애자다. 어떻게 사쿠는 이런 믿기 어려운 말을 낯선 사람에게 용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정말이기 때문이야. 아카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작가는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 연설에서 일본이 아시아인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 전쟁 중의 잔악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징 학살, 종군 위안부 같은 것을 빼고 가르치는 역사 왜곡 교과서에 반대하는 쪽에 섰다고 합니다.
오에 겐자부로와 같은 깨어있는 지성인들만이 일본 제국주의와 독재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개와 돼지를 닮은 무리들만이 제국주의와 독재를 찬양합니다. 이 소설 속 문장을 하나 더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레리라는 대시인이 내가 태어나던 해에 모교의 중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강연을 했단다. 유럽의 몇몇 장소에서 국가에 봉사할 국민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계획하고 가르치고 하나의 방침을 교육해서 사회 조직이나 경제를 그대로 따라오는 국민을 기르고 있다. 정신의 자유와 섬세한 교양은 아이들에 대한 강요로 파괴된다. 나는 그것을 두려워한다. 하고 발레리는 말했지. 어느 시대나 정치세계, 실업계, 매스컴에서 권력을 쥔 자들은 이런 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법이란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사람이 봉사해서 번영한 국가는 어느 시대에나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지. 주변 국가들을 비참하게 만들고는 망했어. 발레르의 시대에는 나치 독일이 그랬지. 이 나라도 내가 10살 때 전쟁에 질 때까지 그랬단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한번 그렇게 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아시아 사람들을 죽이고 학대했던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친일파들. 그런데 지금 또다시 한번 일본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개, 돼지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을 학대했던 1987년 이전의 독재주의자들. 그런데 지금 또다시 한번 한국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이비 머슴과 사이비 검사, 사이비 언론, 가짜 박사, 무당 점쟁이와 매춘녀 따위의 개, 돼지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자유와 섬세한 교양을 품고서 항상 깨어있는 지성인들은 또다시 그따위 개, 돼지 무리들과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잠자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